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성 권한의 포괄적 위임이 인정된 경우들입니다. 군이나 공직사회에서 상관이 이건 알아서 내 서명을 해서 올려라 라고 평소에 지시를 하고 인장까지 맡겨두는 경우가 있죠. 만약 하급자가 그동안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서명을 대신해왔고 해당 문서 역시 그 상관의 의사에 합치된다면 법원은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위조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징계 사건의 경우에 각군본부 소속의 군인에 대해서 참모총장에게 징계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결재받지 않고 정결권에 의해서 법무실장이 정결을 하고 징계 처분서에는 참모총장의 직인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단순한 수정입니다. 이미 결재가 난 문서라도 명백한 오타를 고치는 정도거나 이미 서로 어떤 의사합치가 완료된 사소한 숫자 정도를 보충하는 정도는 문서의 증명력을 파괴하는 변조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어디까지가 사소한 범위인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수정인을 찍거나 재결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위조한 문서의 작성 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입니다. 과거 사례 중에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중에 부식 검수 결과 보고서를 공무원이 아닌 조리장과 영양사, 즉 민간인의 명의를 위조해서 작성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표면상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의 서명을 부정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인 등 부정 사용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변경을 하는 것을 변조라고 하는데 그 변조 방법이 조잡해서 누가 봐도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죄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사례 중에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즉 생년월일 숫자를 테이프로 붙여서 고친 경우 변조 방법이 조악하다고 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어요. 공문서 위조죄의 판단 기준은 해당 문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가, 그리고 문서의 공공적인 신용을 해쳤는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죄 사례들은 법률적인 쟁점을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관행이란 이유로 서명을 대신하거나 내용을 고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나의 사건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법적 분석입니다. 상관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수정한 내용이 문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사소한 것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관행이었다, 모두가 그렇게 했었다 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을 해야죠.